시간에는 포트폴리오라는 용어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그러면 분산 투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우리가 바구니가 깨질 때 전체를 깨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한 군데만 투자하지 말고 여러 군데에 나눠서 투자하자. 이런 개념을 뭐라고 한다? 포트폴리오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런데 포트폴리오가 생길 때 이거는 위험을 낮추는 전략이죠. 포트폴리오라는 분산 투자한다는 것은 수익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위험을 낮추는 전략이다. 그래서 위험의 관리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분산 투자할 때 나누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건 아무렇게나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물건을 선별하는 기준이 있게 되는데 그 선별하는 기준을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할 때 평균이라는 건 뭘 말하죠? 수익을 말하는 거죠. 분산은 뭘 말합니까? 위험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지배 원리라는 것은 물건과 물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수익이 같을 때는 위험이 낮은 물건이 높은 물건을 지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위험이 같을 때는 수익이 높은 쪽이 낮은 물건을 지배한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지배 원리 그럽니다. 다시요. 지배 원리라는 것은 같은 수익에서는 위험이 어느 쪽? 낮은 쪽. 같은 위험에서는 수익이 높은 쪽인데 자, 예를 들어 봅니다. 밑에 4개의 A, B, C, D의 물건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평균은 수익을 말하는 거죠. 위험은 분산을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자, A와 B를 비교해 보면은 평균이 같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위험에 해당되는 분산이 작은 거. 그래서 A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 A 부동산이 B 부동산을 지배한다. A 물건이 B 물건을 지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를 선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C와 D를 비교해 보면은 분산이 같다는 것은 위험이 같다는 거죠. 그러면 수익이 같을 때 D 물건이 D를 선택하게 되는데 D 물건이 C 물건을 지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이때에 4개 물건 가운데 A하고 D만 지배 관계가 생기지 않는 물건이 나타나는데 이때 A와 D의 지배 관계가 생기지 않는 물건을 그림으로 쭉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효율적 전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배 원리로 만들어낸 그림을 효율적 전선 또는 영어로 효율적 프론티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모양이 여기처럼 EF처럼 이런 식의 모양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이걸 우상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상향이라는 것은 수익이 클수록 뭣도 커진다. 위험도 커진다. 이런 개념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가지고 선별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것이 지배 원리라는 말 꼭 기억하시고 지배 원리로 만들어진 그림을 효율적 전선이라 하고 모양은 우상향인데 이거는 수익이 크면 클수록 위험도 커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가 그 물건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투자자가 선택할 때 투자자의 태도를 기본적으로는 보수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자 이거죠. 자, 보수적이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투자자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혐오도가 높다. 그 다음에 기울기가 급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보수적인 투자자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을 무차별 곡선 그렇게 용어합니다. 무차별 곡선 그러면 차별이 없는 곡선이다 해갖고 이 모양이 밑에 그림처럼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는 형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는 형태를 나타내는데 이걸 무차별 곡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투자자의 선택을 나타내는 것은 무차별 곡선 그 다음에 투자 부동산의 그 나타내는 것은 효율적 전선이고 이 두 개가 접하는 점에서 PA, PP 이렇게 접하는 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게 PAPB가 최적의 투자안이다. 최적의 포트폴리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는 목적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위험이라는 것은 두 개의 위험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체계적 위험이라는 것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다. 여기서 체계 그러면 전체, 영어로는 시스템 이런 말인데, 그 불확실성이, 위험이라는 건 앞날의 불확실성이라고 그랬죠. 이게 전체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 그 개별 회사로서 생기는 문제를 개별적인 문제로 생기는 것을 비체계적 위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그 분산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은요, 우리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으로 되는 거고,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해서 위험을 줄인다는 것은 뭐냐면 비체계적 위험만 해결하는 것이지 체계적 위험까지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꼭 기억을 합니다. 자, 우리가 원래 이 용어는 주식에서 나온 것인데, 내가 한 회사만 투자를 했을 때, 예를 들면 삼성전자 회사 하나 것만 투자를 했을 때, 삼성전자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위험이 고스란히 나한테 오는 거니까 삼성전자 주식 하나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를 나누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러 회사로 나눴는데 그 불확실성이 회사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의 우리가 문제로서 전체적으로 위험이 생겼다. 그러면 분산 투자 효과가 생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걸 체계라고 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비체계를 피할 수 있으니까 이 비자가 들어가면은 피할 수 있다, 이런 단어로요. 우리 비가 오면 피하죠. 그래서 비자가 들어가면은 피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서 분산 투자하는 것은 비체계적 위험만 해결한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게, 비체계적 위험을 피하는데 한 군데만 투자하지 말고 여러 군데 분산 투자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개를 분산 투자할 때 이 물건과 물건의 유사성을 상관계수라고 하자고 그랬죠. 상관계수 그러면 기대 수익률의 유사성이고, 그럴 때 분산 투자할 때는요, 물건과 물건의 관련성이 적은 곳에 가야 분산 투자 효과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일 때는 완전 음의 상관 해갖고 완전히 위험이 제거되는 것으로 보고요. 플러스 1일 때는 완전 양의 상관 해갖고 분산 투자 효과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플러스 1이 아닌 한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분산 효과는 커진다. 이렇게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해서 이번 시간에는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을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니까는요, 간단하게 용어 몇 가지를 잘 정리를 하시고요. 지배 원리, 지배 원리는 만들어진 그림은 효율적 전선이고 우상향이라는 것, 투자자의 마음을 나타내는 건 무차별 곡선인데 그 두 개의 선이 접하는 점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이 접하는 점이 밑에 그림에서 밑에 PA에 있는 거, 이쪽에 가는 사람을 보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보수적은 밑에 있는 사람은 수익이 낮으면서 위험도 낮은 물건을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위쪽에 투자하는 사람을 공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수익이 많은 만큼 위험도 큰 투자를 말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해서 우리가 투자자의 선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선택을 한다고 해서 모든 위험을 피하는 게 아니고 비체계적 위험만 피할 수 있다는 거, 비가 오면 피한다, 이 단어 기억하시고, 피할 때 물건과 물건의 관련성을 상관계수라고 하고,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분산 효과는 커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은 공부가 되겠습니다.